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현직에 계시는 우리 소방 공무원분들의 소방관분들의 승진을 위한 찍기 특강입니다. 준비들 어떻게 잘들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이제 이게 방영이 언제 될 거냐? 찍기 특강이니까 시험 보시기 전에 방영은 될 건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뭐 아시겠지만 소방법령2에서 기본법,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이죠. 뭐 법자는 사실 빠졌는데 뭐 상관없는 거고요.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세 개법에 대해서 찍기 특강을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이게 사실 뭐 문제 난이도를 떠나서 그냥 좀 그 중요한 부분, 좀 잘 나왔던 부분, 이런 부분들 위주로 가는 거라 뭐 난이도가 뭐 높네, 낮네, 뭐 이렇게 판단하실 건 없고, 문제가 항상 뭐 난이도 높은 것만 나오라는 부분은 없고, 좀 낮은 것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일단 말 그대로 찍기 특강입니다. 찍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작두를 얼마나 잘 탔느냐. 그래서 몇 문제가 나오냐. 여기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현직에 계시다 보니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여유롭게 할 수 있지는 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지도 않았던 그런 분들이고, 만약에 혹시 이제 임용을 준비하실 때 저에 대해서 저 수업을 좀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아무튼 저도 열심히 잘 찍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뭐 짧으면 1시간, 좀 더 되면 뭐 1시간 좀 더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25문제를 교, 장 상관없이 이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본법. 자, 우리 보통 이제 기본법에서 나오는 문제가 한 11 내지 12문항 정도 나오죠. 10문항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예방법하고 소방시설법이 보통 이제 한 12개 내지 좀 많이 나오면 13개. 그래서 자, 일단 기본법에서 그 위험 시설 등에 대한 긴급 조치, 예를 들어 뭐 수도의 개폐 장치라든가 유류, 가스, 전기 이런 거에 이제 개폐 밸브를 잠갔다, 틀었다. 이게 이제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죠. 그러면 명령권자는 누가 되냐? 이제 본부장, 서장, 대장이죠. 본서대라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니까 답은 3번.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부장, 서장, 대장이라고 되어 있는 3번을 답으로. 뭐 어려운 건 아닌데 혹시라도 뭐 잘못하면 뭐 청장까지 이렇게 또 집어넣으실 수가 있어서, 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해설도 뭐 이렇게 보시면 본서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위험물 시설에 대한 긴급 조치, 여기 이제 본서대. 저희 그 대장이 나오는 부분이 5군데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거. 강제 처분에 따른 처분에 의해서 손실 입은 자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냐? 되지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은 청장 시도의사가 심연의 정당한 보상행위를 해야 되고요. 손실보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액 기준은 의사상자 등 예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기는 행안부령이 아니죠.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보건복지부. 그래서 4번에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고가 아니라 요 사상자에 대한, 의사상자 등 예외에 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거나 고시한다. 답은 4번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문제로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어서 이게 뭐 사실 뭐 임용에서는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승진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 놓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갔어. 자, 3번. 이거야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알고 계실 내용 중에 한 가지고요. 119 종합상황실. 자, 서에서 본부에서 뭐 청으로 알려야 될 사항, 규정된 것. 사상자에서, 글씨 잘 읽으세요. 사상자 그러면 10명이죠. 이재민은 100명이고, 공장 같은 경우는 15,000이죠. 그래서 다 틀렸죠. 그래서 항구에 메어둔 1,000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간단하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잘 꼼꼼하게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4번. 5년에 5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했다. 당연히 출동 방해했다라고 하면 5년 5천이지만, 지금 출동하고 있는 소방차의 진로를 뭐 가로막았다, 방해했다, 지장을 줬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과태료죠. 자, 이거는 5년 5천 맞고요. 자, 위력원 상황에서 화재 진압, 인명구조 이런 구급활동을 하는데 방해를 행했다. 이거 5년 5천. 소방활동 방해한 거. 자, 이거 4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소방 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를 효용을 해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했다. 이거 5년 5천. 그리고 이거 3번에 있는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걸 방해했다. 이건 이제 사실 그 강제 처분에 대한 내용을 방해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인가요? 네, 3번입니다. 요거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몇 번 문제? 다음 문제로 5번인가요? 네, 5번. 자, 5번 같은 경우는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의 규격, 종류, 가격 기준. 자, 옳은 것만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거. 그래서 일단 요것도 우리 승진에서는 좀 알고는 계셔야죠. 화학소방차는 고성능은 이제 240이 아니라 340. 그 다음에 요 배연차 중형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170이죠. 이제 여기 340, 170. 근데 기억니은 틀렸고요. 요런 문제 나오면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억, 니은이 틀렸으니까, 이렇게 기억이나 니은이 들어가 있는 애를 다 빼버려요. 그러면, 여기 답이 3번밖에 없네요. 기억이 아니니까 땡. 니은도 아니니까 요거 땡. 요거 니은 땡. 요 기억 땡. 이게 3번밖에 없죠. 이렇게 이제 답을 빨리 찾을 수가 있는데, 요 디귿, 니을, 니음은 다 뭐예요? 기준 가격에 대한 거. 국내 조달품 그러면 정보고시 가격. 자, 만약에 수입물품 그러면 조달청. 해외 시장의 시가. 끝까지 좀 확인하시고. 자, 디귿, 니을에 대한 게 없더라 라고 하면 믿을만한 공신력 있는 2개 이상의 물가조사기관의 가격의 평균 가격. 그러니까 디귿, 니을, 니은만 맞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은 이렇게 제외되는 애들만 싹싹 답을 빼버리면 충분히 또 답을 빨리 찾을 수가 있죠. 이런 거는 뭐 알아서 찾은 것도 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요령껏 찾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가는데요. 해설은 여기 나머지 밑에 해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좀 요 놓으셔야 됩니다. 표. 그 소방활동 장비까지는 좀 요 놓으시고요. 예.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우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력 동원할 때 우리 저 청장이 그러니까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다른 각각의 이제 시도지사에게 소방력을 좀 동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있죠. 이때 전화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이제 요청하느냐, 옳은 거, 통지사항. 자, 당연히 동원 요청 사실과, 여기 이제 신규칙에 보시게 되면 동원 요청 사실과 그 밖에 각 곳 나머지에 해당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동원을 요청하는 인력 및 장비 규모, 그다음에 소방력 이송 수단 및 직결 장소. 자, 이거 다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은 이제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4번은 소방활동을 수행하게 될 재난의 피해 규모, 진행 경로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 다 맞는데 이 진행 경로가 아니라 원인.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겠느냐라기보다는 요거는 진행 경로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원인. 그래서 니을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뭐 판서는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사실 설명도 기본 부분 워낙 쉬워서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확인하시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 7번. 자, 이번 이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내용이다. 그 중에 제척에 해당하는, 제척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거 오타네요. 구른 것이 아니라, 고른 것은. 그래서, 자, 요 제척 대상은 뭐죠? 제척이라고 하는 거는, 배척하여 물리친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모여서, 해당하는 위원 보러, 자, 당신은 이런 제척 대상이기 때문에, 요번 회의에서 나가세요! 라고 배척하여 물리친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위원이, 또는 그 배우자나 그 위원회, 자, 위원이나 아니면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이면 당연히 뭐예요? 제척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또는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이것도 제척 대상이고요. 자,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이나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도
요 안건에는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증언도 하고 진술도 하고 자문 특히 용역 감정까지 한 대상물에서 손실이 났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실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요거 제척 대상. 그럼 일단 기역, 니은, 디귿이 다 제척 대상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거 디귿이 없으니까 땡. 니은이 없으니까 땡. 기역이 없으니까 땡. 그러면 이제 1번만 답이 되겠네요. 4개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 빠져야 되니까. 그럼 리을은 뭐예요? 자, 그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라고 하면 요거는 위원들이 너 나가 이게 아니라 공정한 심의나 의결을 기대하는 건 누가? 그죠? 손실보상위원회에 보상을 신청한 사람이 기대하는 거죠. 그럼 따라서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무슨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피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은 의결에 기피를 할 거냐 말 거냐 의결에 참여할 수가 없죠. 다른 위원들끼리만 모여서 기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 이제 결정하는 거니까. 따라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참고로 제가 이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이 제척 대상 특히 요거를 이제 문제를 찍은 이유가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었던 또 이력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련도 문제나 이런 걸 또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런 경우도 있겠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회피는 뭐예요? 회피. 회피에 해당하는 거는 그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제척 대상임을 알고 스스로 요번 회의에서 빠지는 거 그런 거를 우리는 회피라고 하죠. 자, 그래서 답은 일단 기역, 니은, 디귿 1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또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위원이 속한 법인 이런 데에 등등등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위원이나 그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또는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청구한 그 법인의 임원이 누구예요? 그 위원이에요. 그럼 당연히 내가 몸담고 있는 법인에 보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척 대상이 돼야 된다. 자, 이거는 기피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회피죠. 자, 8번입니다. 요것 뭐 간단한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지하나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또는 급수탑이 있어요. 그럼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가면 자, 요거는 이제 지하죠. 지하 같은 경우는 지름 648 1번 아니면 3번이고요. 답을 쓸까요, 여기다? 648mm, 648mm 이상으로 승강항식은 이제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뚜껑에는 무슨 색? 노란색이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답이 648이라는 게 이제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자, 노란색이냐 붉은색 여기서 이제 답이 갈렸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 이제 1번.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확인하면 15cm 이상의 선을 둘레에 칠해라. 자, 요거는 지하고 요거는 지상. 안쪽 문자는 그죠, 흰색. 자,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 주정차 금지. 자,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좀 간단하지만 시험에서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서 뭐 그림이 잘 안 보이시죠? 근데 교재에 있으니까 이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답이 중요한 거니까. 자, 9번 갑니다. 자, 우리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 방해 기준이다. 옳지 않은 거. 뭐 딱 봐도 3번. 자, 부설 주차장의 주차구역 내에 주차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방행에서 제외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자, 안전교육사 시험 응시 가능한 사람을 모두 고른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기준 물어보는 거네요. 근데 기준만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는 딱 보니까 3년 6개월 뭐 1년 8개월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응시가 가능한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 이상만 만족하면 다 되는 거니까. 자, 우리 보통 이제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몇 년이에요? 기준이
3년 이상이죠? 여기다 쓸까요? 기억은 3년 이상. 근데 3년 6개월 그랬으니까, 요거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안전관리 분야에, 여기 산업기사입니다. 산업기사는 기준이 몇 년입니까? 3년 이상이죠? 기사는 1년이고, 그래서 1년 8개월이니까,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간호사는, 기준이 몇 년이에요? 간호사 생활을 1년 이상 하면 되죠? 2년간 그랬으니까, 가능합니다. 자, 리을은 응급구조사인데요. 2급이에요. 그럼 2급이니까, 기준도 몇 년? 3년 이상이죠? 보통 2급 관련된 건 제가 다 3년이라고 했으니까. 2년간 그랬으니까, 자격 미달이고요. 자, 우리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서, 그죠? 3년 이상. 아니면 중앙소방학교나 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했다. 그러면 응시가 가능하죠. 자, 이거 3년 이상인데 이게 5년간 그랬으니까 응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기준이 몇 년입니까? 5년 이상이죠. 근데 여기는 3년밖에 근무 안 했다 했으니까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면 답을 찾으면 자, 기억 맞고요. 니은 안 되고 디귿 그죠? 리을 안 되고 미음 비읍 안 되고 그래서 기억 디귿 미음 기억 디귿 미음이 몇 번인가요? 기억 디귿 1번이네요. 어이구 이렇게 보니까 좀 지저분한데 어쨌든 답은 이제 기억 디귿 미음에 해당하는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좀 그 안전교육사 응시 자격 기준은 좀 숙지를 또 해주세요. 우리 저 교원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취득했다. 그거는 이제 경력 없어도 되죠. 교원의 자격만 취득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법에 따라 뭘 취득했다? 그죠? 교원의 자격을 취득했다. 요 분도 그냥 시험 볼 수 있죠. 그죠? 응시 가능하죠. 경력 없어도. 그 다음에 기술사, 관리사, 그죠? 그냥 시험 보죠. 위험물 기능장 시험 봅니다. 여기 없는 거. 자, 그 다음에 기사는 아까 1년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1급 응급구조사도 1년 이상이죠. 그 다음에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면 경력 없어도 되고,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그러면 1년,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한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서 3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요 응시 자격이 또 생기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도 몇 월이에요, 이거? 좀 생각이 안 나네. 7월 달인가? 저 안전교육사 시험 봤거든요. 그래서 1차만 응시해서 1차만 봤습니다. 1차만 시험 봤는데,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자격상 심사 받으려고 보냈고, 2차는 뭐 당일날 같이 보는데, 2차는 응시 접수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2년 후에 보려고요. 그래서 아니 2년마다 한 번씩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2차 공부하면 만점 받겠죠? 근데 뭐 5명이 채점해서 최고 점수, 최저 점수 빼고 나머지 그 세 사람 점수 평균 60점만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 준비를 나중에 좀 시간 되면 하려고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 발표는 그 1차 됐냐 안 됐냐 발표가 조만간 날 건데요. 내가 합격자 발표 날짜가 언제인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저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긴장하지 않은 차원에서 뭐 이런 시험도 좀 가끔 응시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감 있게 뭐 만약에 이제 잘 되면 좋은데 혹시라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네요. 안 되는데 예. 아니 그냥 저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도 자격증 같은 거 시험 볼 때 한 방에 된 적이 거의 없어요. 매번 한두 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렇게 떨어지다 보면 또 실력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좀 그 시기에 도달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험이라는 게 다 운이 좀 작용해야 돼요. 물론 이제 그 노력의 여하도 있겠지만 이 시험 운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게 보통 뭐 학생들이 그렇지 모의고사나 뭐 이런 걸 갖다가 월별 모의고사나 이런 거 풀 때는 아주 굉장히 잘 봐요. 근데 실전에 딱 들어가면 왠지 막 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닌데 그런 경우는 종종 있는데 제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튼 자,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여기 자격이 쭉, 해설로 기록이 돼 있고, 여러분들 그 교재도 다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네요. 자, 이제 11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개별 기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서. 자, 일단 일반 기준과 개별 기준 두 가지 중에, 자, 일반 기준에서는, 이게 횟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과중된 부과 기준은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통 1년이겠죠? 1년 안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는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이 되겠죠. 그리고 그 처분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해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횟수가 올라가는 거고, 자, 요거는 전용구역에 주차했다. 그래서 우리 소방자동차의 진입을 이제 가로막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법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1회가 50, 2회가 100, 3회가 10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근데 고르면, 자, 최근 1년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이건 어차피 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니까 뭐, 딴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50, 100, 100이라고 했죠. 여기도 100.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2번으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찍기를 해서 소방 자동차 진입 방해, 여기만 지금 따왔는데요. 여러분들 과태료 대상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른 법보다는 작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법상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 기준, 개별 기준이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이 또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지 마시고, 제가 찍은 것만 또 보지 마시고, 요거와 관련된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개별 기준 특히, 일반 기준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개별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답은 이제 여기죠. 최근 1년간, 그 다음에 여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여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 이렇게. 최근 1년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 기준으로.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좀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50, 100, 100. 50, 100, 100.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과태료 사항들 이제, 챙겨두세요. 혹시 좀 안 챙겨놨다가 또 나중에 또, 아이고, 챙길 거 이러지 마시고. 자, 12번. 자, 이제, 기본법 끝났고요. 12번째. 자, 화재 예방법으로 가죠. 예방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까지. 자,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대한 안전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관서장은, 다 하나 보겠죠. 지문 좀, 길어도 보셔야 됩니다. 자, 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에 소방대사물의 위치구조 설비에 대해서 화재 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게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답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1번이 1번. 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에서의 화재 안전 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 뒤에 나중에 화재 안전 조사라고 하는 파트 이제 거기는 여기 뒤에가 아니지 사실 앞이지. 앞쪽에 나오는 화재 안전 조사는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할 수 있는 경우에 요게 있죠. 화재 예방 강화지구 내에서의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라. 할 수 있다. 한다 여기.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자, 소방, 교육, 훈련도 관계인에게 이제, 여기는 실시할 수 있는 거고요. 실시하게 되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시하기 전에는 교육, 훈련 통보해야 되죠. 열흘 전까지. 자, 그리고 이제, 이 관리대장 작성하고 하는 거는 이제 시도의사. 요런 부분들이 또 청장으로 바뀌어서 나오면, 답을 또 찾을 줄 아셔야 되고, 이 법이라는 게 사실 또 말장난들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있다냐, 해야 된다냐, 또는 뭐 연 몇 회냐, 아니 뭐 또는이냐 미시냐 이런 것들이 또 당락을 정하니까요. 잘 보셔야 되고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자, 13번 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불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지켜야 되는 사항 이런 부분에 자, 보일러 기준에서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에 대한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수업 때는 제가 좀 강조했던 게 이제 액체 연료나 고체 연료 이런 걸 좀 강조했는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기체 연료도 자,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료를 차단할 때 그 연료 용기로부터 개폐 밸브를 설치하는데요. 연료 용기 등으로부터 0.5m 이내에 설치하는 거 맞죠? 그래서 액체도 마찬가지니까 기체도 0.5m 이내. 자, 그 다음에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는 당연히 가스 누설 경보기 같은 거 설치해야 됩니다. 그럼 4번이네요. 자, 보일러에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 장치를 설치하라 라는 거는 없죠. 대신 이제 가스니까 환기 설비를 해라 뭐 이런 거는 있죠.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환기구를 설치해서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기체를 찍어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뭐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기체만 생각하지 마시고 액체 연료 보일러도 생각하셔야 되고 화목 등 화목 나무 쓰는 이제 보일러 이제 고체 연료 같은 거 보일러에 대한 것도 아셔야 되고 저는 사실 여기 이제 보일러만 갖고 왔는데 요 불을 상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되는 사항이라든가 특수가연물에 해당하는 품명, 수량,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취급 방법,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요 부분에선 무조건 하나 정도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마무리 잘 해주시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날씨가 좀 이제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공부하시기 딱 좋은 날씨. 방에서든 밖에서든. 근데 밖에서 공부하면 약간 이제 오전하고 저녁 때가 좀 춥죠.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예. 몸만 추운 게 아니라 마음도 춥죠. 예. 예. 왠지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나가서 쓸 데가 없어요. 그냥 밥 하나, 옛날에는 분식점 가도 김밥 전국에 1,000원, 1,500원이었으니까 라면에다가 해서 먹고 좀 빽다방 가, 아이고, 상호 얘기해도 되나? 다 얘기하면 되죠, 뭐. 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가서 정도 하나 딱 먹으면 그래도 돈이 좀 남았는데 근데 이제는 뭐 10,000원짜리 들고 가야 밥도 못 먹죠. 웬만한 밥은 10,000원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분식집 가도 김밥이 3,000원, 라면이 5,000원 막 이래요. 그럼 어떻게 사 먹어요? 먹고 맨날 라면에 김밥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물가가 이게 와 너무 올랐습니다. 뭐 맨날 하는 얘기 있죠, 직장인들이. 내 월급만 안 올랐다. 나머지 다 올랐다. 그죠? 우리 기세도 올라야 됩니다. 월급 안 올랐다고, 예? 우리가 돈이 없지, 까오가 없는 거 아니지 않, 그거는 우리가 아닌가? 아니, 얼마 전에 영화 봤거든요. 베테랑인가? 이게 2가 나왔잖아요. 근데 1은 제가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봤더니, 황정민 씨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형사한테. 니 돈 많았지? 그러면서, 뭐야? 하고 때려가니까 팔 것 같고. 예? 돈이 없지 까오가 없는 거 아니라고. 하여튼 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당당하게 당당한 가슴 거만한 목 딱 들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다른 위축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분들이 공부 안 하고 왔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당당하게 딱 들어가서 앉아서 책 이렇게 보고 계시면 저 사람 준비 잘 되는 것 같다. 일단은 이제 기로 시험장에 있는 분들을 조금 이제 꺾으셔야 돼. 이것도 어쨌든 뭐 승진도 경쟁이니까. 참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 최소 소요 연수가 줄었잖아요, 그죠? 승진 최소 소요 연수. 그러니까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 계급에 머물러야 되는 기간이 줄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사교장, 위경령정 여기까지 해서 옛날에는 이제 1년, 1년, 2년, 2년, 3년, 3년, 4년 이렇게 해서 이제 최소 요 정도 근무는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승진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줬는데 바뀌었죠. 여기는 그대로예요. 11. 근데 여기가 22가 아니라 11. 그리고 여기는 3, 3이 아니라 22. 3이죠. 그래서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연수가 1112, 223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교나 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최소한 1년이나 2년은 근무해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장에 교회 도전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게 똑같으니까 됐고 교회에서 장 갈 때 어차피 1년이니까 이제 바뀐 거 없으니까. 근데 혹시라도 이제 요번에 합격을 해서 장을 다셨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 2년이었는데 이제는 1년만 장에서 딱 있으면 이제 위에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또 노려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땐 저희 그 승진 팀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위 준비도 잘 해서 빨리 예, 높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이제 기체니까 답은 4번이고요. 자, 설명은 다 끝났고 아까 이제 환기구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않도록 해라. 요렇게 들어가면 맞는 거고. 여기는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하는 건 이제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개폐밸브로부터 0.5m, 금속관,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이게 특수가물 저장치고, 아까 얘기했지만, 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지켜야 되는 사항이나 요 부분에서 두 개 중에 어떤 거 하나 정도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자, 여기는 살수 설비를 설치했대요. 그리고, 특수가물이 포함되도록 방호 능력 범위 안에 대형 수동수화기 딱 그러면 이제 쌓는 높이는 15m 되겠죠? 바닥은 200이고, 석탄, 목탄의 경우에는 300. 보일러, 그러니까 발전용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뭐, 됐고. 자, 그러면, 15에, 200에 300. 2번이, 예,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자, 잘 외우고 계실 거고. 근데 요거 말고 이제 표지에 대한 내용도 있죠. 가로, 한 변의 길이 0.3, 다른 한 변의 길이 0.6.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백색 바탕에 검정 문자로 뭐라고 씁니까? 뭐, 특수간물. 그 다음에 이제 확연금은 적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죠. 그거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갑니까? 품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대 저장 수량인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단위 최적당 질량 내지는 단위 부피당 질량.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의 성명, 그 다음에 연락처 이런 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그 표지에 대한 관련된 내용도 다시 한번 숙지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화재 예방법에 자, 화재 안전 역량 평가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일단 1번. 자, 심의에는 위원장 1명 포함한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자, 2번. 이렇게 지문이 긴 거는 좀 잘 보시는데, 특히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사람 맞죠? 그리고 기술사 등 대통령 정하는 맞습니다. 학식과 경험 풍부한 사람이 청장이 위촉한 사람. 자, 심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심의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또 둘 수 있고요. 자, 여기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기 이제 법과 시행령이니까,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요거는 행안부령이 아니라 청장이죠, 청장. 여기는 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 그래서 청장 필요한 사항은 나머지는 이제 청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네, 확인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16번. 여기도 문제가 좀 기네요. 근데 이제 같은 법 시행령까지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의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16번은, 하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되고요. 자, 2번. 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역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개수하라, 이전하라, 제거하라, 요구해야 되고요. 관계인이 만약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여기는 청장이 아니죠. 보통 이제 관계인이나 그 안전관리 대상물의 이제 업무,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누구한테 일러요? 본부장이나, 예, 또는 이제 서장한테 알리는 거죠. 말이 좋아서 알리는 거지, 이르는 거잖아요. 그죠? 본부장님, 내가 이런 요구했는데, 관계인이 시정 안 한대요. 라고, 일르는 거 아닙니까? 예. 일를 때도, 잘 일러야지. 그러니까 정당하게 일러야지 또 정당하지 않게, 일르면 또 안 되는 거고.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로부터 조치 요구를 받은 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따라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조치를 이유로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등 불이익한 처우에서는 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청장, 본부장, 서장은 이런 이제 관계인 등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화재 안전조사를 또 실시한다. 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화재 안전조사 들어가죠. 화재 안전조사 항목 중에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본부장 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 예. 자, 그리고 지체 없이 따라야 되고요. 시행령에 가시면 본부장 서장 화재조사의 항목에 보시면 청장, 본부장, 서장이 마찬가지 7조 1항에 따라 여기 화재조사 하는데 거기 이제 쭉 보면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수행에 관한 사항도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맞는 내용이니까요. 예. 자,
시행령 5조까지 쫙 해서, 이거는 문제가 지금, 문제가 빠졌나요? 16번? 아이고, 17번 문제가 빠졌네요. 자, 이거 이제 답만 나네, 답만. 그러면 17번 문제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이게,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해, 그리고 이제 세부 시행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인데, 기억에 대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이 시행 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 요거 날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통보하는 거고, 이 통보하기 전에, 뭘 만들어요? 그죠? 시행 계획을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되니까. 누가 만들어요? 청장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청장이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 다 만들어서 10월 31일까지 통보하는데, 기억은, 시행 계획은, 언제까지? 기억이에요, 기억. 자, 이렇게 해서, 자, 자, 청장은 기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 계획 전년도 기억까지 수립하라.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행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행 계획을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나는, 좀 기억에 따라, 청장은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요거. 청장은 쫙 해서, 시도지사나, 에게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각각 계획, 시행 전년도, 이게 니은입니다, 니은. 이게 니은이에요. 그래서, 시행 계획을, 니은까지 뭐하라? 통보. 그 다음에 이제 오고 마지막. 세부 시행 계획 만드는 거. 세부 시행 계획은 이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만드는데,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에게 이제 언제까지 보고하냐, 통보하냐 하면 12월 31일. 요게 디귿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10월 31일, 니은의 10월 31일, 디귿의 12월 31일.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 디귿. 자, 요거는 지금, 문제가, 지금 녹화상에서는 좀 잘렸는데 아마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는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만 보시면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화면상에서 지금 17번 문제를 이제 보고 계실 거니까,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 기억에는 10월 31일. 이게 시행계획 수립이죠. 그 다음에, 밑에는 세부 시행계획. 자, 그리고 디귿은, 통보하는 거. 12월 31일까지. 4번이 답입니다, 4번. 예. 문제랑 지금 이제, 답 관련, 내용이 지금 한 페이지랑 두 페이지 정도 분량이 조금, 좀 누락이 됐네요. 그래서, 네, 두 페이지 정도가 누락됐습니다. 문제 나와 있는 페이지와, 그 다음에 해설에, 하나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린트물로 갖고 계시는 거는, 그렇게 좀 참고를 좀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18번이죠? 요거는 이제 이동식 난로. 요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니까. 이동식 난로를 사용할 수 없는 장소가 있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이동식 난로를 사용할 수 없는 장소는 원래 어디예요? 목욕장, 세탁업의 영업장, 독서실, 영어상영관,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 뭐 있어요? 음식점 같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학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자, 해당하지 않는 건, 그죠? 3번입니다, 3번. 도서관과 휴게소는, 해도 돼요, 이동식 난로. 그래서 보통 이제 다중이용 업소, 해설해 보면, 자, 여기, 불을 지키는데, 자, 난로 같은 경우는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난로, 이제 이동식 난로죠, 우리가 하는 건. 그러니까 난로 부분에 보면, 연통은 천장으로 0.6 떨어지고,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m 이상 나오게 해라. 그리고 벽, 바닥, 천장은 다 뭘로? 연통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단열재로 덮어 씌워라. 자, 이거 이제 있고, 다목에 해당하는 게, 이동식 난로, 이동식 난로를 원래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만. 어디서 사용하면 안 돼요? 그죠? 다중이용 업소, 학원, 독서실,
세탁업의 영업장, 목욕장업의 영업장. 그 다음에 여기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그 다음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자, 식품 접객업의 영업장 안 되고요. 자, 영화상영관 여기 안 되죠. 자, 공연장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미술관, 박물관 안 돼요. 박물관 및 미술관. 자, 상점가 안 되고요. 가설건축물 안 됩니다. 역, 터미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안 되는데 원칙상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문제는 원칙상 안 되는 데가 아닌 거. 여기에 없는 거. 그러니까 원칙상 사용해도 되는 거는 아까 이제 보기에 있었던 도서관이나 휴게실, 휴게소 이런 데는 다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었어요. 자, 19번. 자, 소방시설의 분류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몇 개 옳으냐? 몇 개냐? 뭐 소화용수 설비는 요건 맞지만 요건 아니잖아요. 요건 땡. 뭐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소화활동 설비는 연소방지 비상구슬 맞죠? 니은. 경보 설비는 무선통신 보설비 이게 당연히 아닌 거고. 자, 피난구조 설비, 왕관기 휴대용 비설 맞죠? 그다음에 소화 설비는 요게 아니죠? 소화조 저수 이런 거 아니니까. 따라서 두 개만 맞아야 돼요. 두 개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또 틀리시는 분들 계셔. 예? 조심하시고요. 자, 그죠? 2번이 저는 두 개. 자, 20번. 자, 이제 소방시설법에서. 자, 수용인원 산정 방법. 자, 옳은 거.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요 수용인원 산정 방법과 관련된 거는, 여러분, 요 계산 문제도 준비해 주셔야 돼요. 계산 문제까지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침대가 없는 그랬죠? 침대가 없는. 그러면 해당 대상물에 있는 종사자 수에다가 바닥 면적의 합계를 1.9가 아니라 3이죠. 3. 3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자, 강의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3이 아니라 강의실은 1.9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누가 있어요? 강당이라든가 문집, 운동, 종교 이런 데들은 바닥 면적 나누기 4.6인데 고정된 의자가 설치되어 있다면 의자 수지만 그 의자가 긴 의자다. 긴 의자 그러면 정면에서 바라본 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 왜 맞네요, 이게. 화장실, 계단 이런 바닥 면적은 포함한다가 아니라 제외됩니다. 제외.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건 지금 간단하게 이제 찾은 거고 사실 이제 실제로 좀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려면 당연히 이 면적에 대한 나누기 얼마로 나누냐 이것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죠. 모르면 안 되죠. 잘 하실 거고요. 이제 법규는 100점 맞으신 분들이 좀 종종 나오기는 합니다. 100점. 자,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1번. 자, 비상조명 등을 설치해야 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소방시설법에서 나오면 이런 류의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또 하나가 나올 건데, 자, 보면 비상조명 등 제외되는 거는 뭐, 제외되고. 자, 터널의 길이가 500m 이상인 곳이면, 설치합니다. 자,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야라 건축물로서 동시에 만족해야죠. 3,0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진 않지만,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4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 층, 그 해당 층에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앞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넣으면 요거 해당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뭐 층수가 5층 이상의 연면적 3,000제곱미터만 만족 안 하게끔 만들면 되죠. 뭐 층수가 4층에 해당하는 아니면 이제 6층에 해당하는 이상이니까 아니에요. 4층에 해당하며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이러면 이제 이게 또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어쨌든 요 규모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있어서는 450제곱미터 이상일 때 비상조명을 설치합니다. 근데 수용인원 100명에 대한 영어상 현관은 없죠. 이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2번. 요거 임시 소방시설. 요것도 우리가 이제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서 화재 발생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종류도 많아졌고, 한 4가지였는데 7가지로 늘어났고, 그래서, 자, 그러면 간이소화 장치는 연면적 얼마 이상일 때?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내지는 층수가 4층 이상의 층, 에는 간이소화 장치를 하는데, 그때, 지하층이나 무창층이나, 지상 4층 이상의 층은 그 해당하는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설치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이 틀렸죠? 2000제곱미터가 아니라 3000제곱미터입니다. 자,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아니면 지하층이나 무창층. 근데 그 지하층이나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에 한해서만 설치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4번. 전부 다 나머지는 다 뭐예요? 지하층, 무창층인데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확실하게 좀 잘 기억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도 아셔야 되죠. 이제 종류에 해당하는 거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소화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소화기는 화재 위험 작업 현장에 두는데 특히 이 무슨 대상에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 그러니까 법 6조 1항에 따라 본부장 또는 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동의는 당연히 건축 허가 등의 동의죠. 그러한 대상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할 또는 이전 용도 변경, 대수선할 때 그 공사 중에서 화재 위험 작업을 하는 현장, 여기를 화재 위험 작업 현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소화기 있지. 여기 종류 소화기, 간이소화 장치 여기 있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 경보 장치, 자, 가스 누설 경보기 이런 것들이 옛날에 없었던 건데 들어온 거고, 간이 피난 유도선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비상 조명 등이나 방화포는 없었던 거. 근데 어쨌든 다 150이에요. 자, 확인하시고요. 종류도 마찬가지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3번. 자, 우리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연면적 400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학교는 100, 노유자 수련 200,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은 300, 그 다음에 층수는 기본적으로 6층이죠. 그 다음에 차고 주차장 사용하는 용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더라. 그럼 모든 층, 그 건물 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장치나 승강기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 또 면적에 상관없이는 뭐가 있나요? 항공기 경납고, 그죠? 관망탑, 방송용 송수지탑,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의원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산업 산후조리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조소 등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발전시설 가운데는 풍력발전소하고 전기저장시설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일단 여기는 지금 이제 그 면적 규모 그러니까 규모와 관계없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시설은 항공관제탑이죠. 학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교는 100, 주차시설 200, 노유자 200. 자, 잘 외워주시고요. 100, 200 여기는 무조건 방송용 송수진탑, 항공기 경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 동의대상물 다 숙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의대상물에 또 그거 있죠. 특수가물을 뭐 몇 배죠? 750배인가요? 그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 탱크 용량의, 이제, 몇 배? 100배. 100톤입니다. 100배 아니라 100톤. 자, 이런 거 있으니까, 또 마지막까지 한번 잘 봐주시고. 자, 그 다음, 24번. 자, 이제 성능 위주, 자, 성능 위주 설계에 대한 검토 평가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 여기서는, 본부장, 그러니까 성능 위주 설계를 신고받은 서장은, 보안 절차를 거쳐 소방청장 또는 관할 본부장에게 본부장에게 성능 위주 평가단에서 검토 평가를 요청해야 되고, 시행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2. 검토 평가 요청받은 청장 본부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심의 의결을 거쳐서 검토 평가에 대한 결과를 다 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고요. 자, 성능 설계 신고를 받은 또 서장은 만약에 이제 이게 신기술 신고법 등 이 성능 위주 설계 평가단에서 뭔가 좀 할 수 없는 만큼의 신기술 신고법이다. 그러면 중앙위원회에 또 심의 요청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 맞았네요. 그럼 4번에 자, 이렇게 중앙위원회 요청된 마찬가지 이 중앙위원회도 요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14일이 아니라 여기와 똑같습니다. 기존 20일 안에 심의 의결 거쳐서 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14일은 언제입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대상물의 규모라든가 이렇게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재평가라는 걸 할 때
그때는 여기나 전부 다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능유설계 평가단이든 중앙위원회든 재평가에 대한 거는 재검토, 재평가 그게 나왔다. 그러면 14일로 가는 거고 처음에 하는 거는 다 20일이에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능유설계 평가단에서 하는 것도 20일, 신기술 신공법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20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얘기했지만 재검토, 재평가라고 나오면 그때는 14일. 예, 그렇게 해서 구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25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소방 시설 기준을 적용할 때 특례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 적용할 때, 자, 대상으로, 바르게 설명된 거. 자, 우리가 이제 공동구라든가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는, 설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맞으면, 여기서 하나라도 틀리면, 이제 틀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소화기, 자동차 장치, 자탐, 통감, 유도등, 연소방지 설비. 맞습니다. 그럼 여기도 확인만 하면 돼요. 같은지, 소화기, 자동차 장치, 자탐, 통감, 유도등, 연소방지 다 같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은 맞았습니다. 그럼 기억, 니은이 맞았으니까 일단 기억이 없는 3번은 탈락. 자, 니은 맞았으니까 다 있네요. 그럼 디귿, 리을 다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확인하는데, 자, 디귿, 노유자 같은 경우는 간이 스프링, 자탐, 단독경고 감지기. 디귿 맞았네요. 그러면 이제 1번 탈락. 그러면 2번이나 4번이 답인데, 자,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거는, 자, 간이 스프링은 맞죠? 근데 화재 조기 진압용은, 그죠? 아니죠. 그냥 스프링클러 설비는 모르겠지만, 화재 조기 진압용은 안 됩니다. 해당 사항 없는 거고요. 자탐, 자속. 맞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자, 이렇게 해서, 25문제를, 모두 다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모니터에, 파일에서 누락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프린트에는,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잘,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좀 했을 걸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뭐, 저는 당연히 여기, 프린트에 있으니까 파일에 당연히 있는 줄 알고, 그래서 확인 안 했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해설 부분 다 됐고요. 요 부분 꼭 잘 챙겨 놓으시고, 근데 여기만 챙기는 게 아니라 요 방금 전 거 요것도 챙겨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말고 요 2호 말고 1호도 있지. 1호. 여기 2호밖에 없는데 1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기구 아까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소화기구,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뭐 나옵니까? 비상경보설비, 그리고 자동화재 탐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그리고 이제 피난 구조 설비. 이렇게 해서 강화된 기준 적용해야 되는 그 대상물들 나오는 거. 자,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소방사관학원에서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이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뭐 짧은 시간 동안 좀 한번 해결을 해봤는데, 저건 뭐 어디까지나 나왔으면 좋겠다.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부분,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제 개인적으로 좀 뽑아낸 거고, 요거만 보지 마시고, 요거와 연관돼 있는 앞뒤에 좀 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 수업 나간다거나 할 때 제가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위주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좀 살피시고요. 새로운 거를 뭐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종전에 알고 계시는 거를 확실하게 본인 걸로 만들어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고 시험장 가셔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당하게 가슴 펴고 검하는 목 들고 가서 하여튼 마지막 문제까지 열심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건투를 빌겠고요. 다들 합격해서 멋진 소방장, 소방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자, 수고하셨습니다.